자,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정답 예시라고 하는 게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신 다음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개발자 도구로 까보지 마시고요. 일부러 제가 문제도 안 열어드렸어요. 그냥 이것만 딱 보시고 얘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랑 똑같은 뭐 높이나 너비 이런 거는 막 너무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얘가 갖고 있는 특징들 이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너비 높이라는 속성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width, height 안 써도 얘네 넓힐 수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얘를 코드펜 연습장에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해보다가 와, 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손 드세요. 그러면 제가 힌트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몇 개 열어 드릴 겁니다. 그때 그 힌트를 보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것만 딱 보고 정답 예시 하나 이거 딱 보고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걸 골고루 적절히 다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로 안 배웠던 거 사용되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시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한번 충분히 고민하면서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하신 분들도 어쨌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본인이 한 거랑. 자, 저도 얘를 하나 띄워놓고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지금 이 호버를 먼저 신경 쓰면은 다른 거 못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사실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 우리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CSS 작업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큰 범위부터 건드려 놓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이거 먼저 해놓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거 했던 거 다 꼬여요. 그래서 항상 큰 범위,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저는 일단은 div를 4개를 만들게요. 왜냐면 4개가 쓰여 있으니까. 얘네가 4개가 쓰여 있으니까 div를 4개를 만들어 놓고, 홈 그리고 tutorials 그리고 articles 그리고 inspiration 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가볼 거예요. 메뉴, 내가 지금 이 메뉴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개를 제가 적어준 거죠. 근데 얘네는 보면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포인터 커서로 바뀌네요. 그럼 일단 얘네는 그냥 div는 아니겠죠. 커서 바뀌려면 a 태그여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A로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좀 세게 말씀드리면 약간 최악의 경우예요. 왜냐면 A 태그는 A 태그 독단적으로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왜냐면 얘는 인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감싸줄 부모를 두기도 하고, 관례적으로 그것도 있고, 뭔가 내가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구조 자체, 큰 틀 자체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작업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 안에 쌓아나가는 건 괜찮은데 구조를 그냥 직접적으로 건드려 버리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를 div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텍스트가 어쨌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안에다가 a 태그를 만들어 준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div 안에다가 다 a 태그를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샵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어디로 이동시켜라 할 건 아니니까. 그랬더니 얘네가 색깔이 입혀졌네요. 얘 a 태그의 기본 스타일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뭐 작업할 때 노멀라이즈 위에 써놓고 시작해라 했죠. 저도 아직 까먹고 안 했네요. 이제 하면 돼요. 노멀라이즈 해놓고 저는 바디까지 하도록 할게요. 맞은 0. A는 컬러 인 헤릿 데코레이션 논.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박아놓은 거니까. 그다음 커스텀 이 밑에다가만 뭔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div 각각 따로따로죠. 근데 얘네들은 이 4개, 그러니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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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 다 따로 있는 걸까요? 지금 보면은 메뉴라고 하는 이만큼의 회색깔 박스가 얘네를 다 안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위에 부모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쓰는 태그들은 뭐 섹션을 쓰나 내비를 쓰나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면 돼요. 그냥 똑같이 div 써도 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션 안에 자식이 몇 명? 4명. 후손은 몇 명? 8명. 그죠? div까지가 자식인 거고 이 자식들은 이렇게 접어놓고 보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 화살표 있는 거 눌러보면 접힙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줄바꿈은 이게 맞겠죠? A는 div의 자식이니까 줄바꿈을 잘 해준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1차 메뉴의 기본 구조가 될 거예요. 기본 뼈대. 자, 근데 보세요. 이 기본 뼈대는요, 제가 아까 div 만들고 그 안에 a 추가하고 그 바깥에 섹션 추가했죠. 이거 근데 한 번에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이 텍스트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넣을 거면 한 번에 못 만들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을 뭐 그냥 뭐 테스트 1,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 그냥 젠코딩으로 한 번에 나오겠죠. 자, 그거부터 다시 할 겁니다. 자,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4개 만들 건데 얘네들한테 각각 뭐가 필요해요? A가 하나씩 필요하죠. 그리고 이 A한테 href는 공통으로 샵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얘네 값 들어가야죠. 텍스트. 얘네들이 A 태그가 갖고 있는 텍스트 글자들이었으니까 이 안에다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메뉴 아이템 달러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이거 홈 튜토리얼스 아티클스 이거 써주면 좋겠지만 사실 얘는 큰 의미가 없는 글자들이에요. 한 번에 만들면 아까 봤던 그 구조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도 젠코딩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메뉴는 지금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 1차 메뉴도 몇 번 더 할 거고요. 이거의 2차 메뉴, 3차 메뉴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는 그냥 어느 정도 외워질걸요? 자연스럽게. 근데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젠코딩을. 얘는 줄바꿈이 또 안 돼 있으니 바꿔줄게요. 자, 바꿔주고 붙여 넣어주고. 제가 얘네들을 보고 지금 1차 메뉴에 완전 기본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얘는 메뉴의 역할이고요. 얘는 잠깐만 메뉴 아이템들이 될 거고요. 이 A 태그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겁니다. 이제 수업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문제나 힌트 같은 거 열어보신 분들은 이게 써 있었을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얘를 지금 여기서 볼게요. 지금 섹션은 이 회색깔 영역이에요. 그리고 div는 지금 이 검은색으로 색깔 바뀐 이 영역입니다. A는 이 영역과 동일해요. 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이건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뉴 1차 메뉴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통 메뉴, 얘는 이제 메뉴야 라고 하는 이 섹션, 뭐 혹은 div 내비 태그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로 묶어줄 거고, 그 안에 메뉴 아이템들,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요. 그 메뉴 아이템 안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하는 실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A 태그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메뉴 구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여기에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메뉴 아이템 4개를 뽑아 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큰 거부터 작은 세세한 걸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우리 태그에서 가장 큰 범위는 어디예요? 섹션이죠. 그럼 섹션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자, 섹션. 섹션에 지금 섹션이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면 작업하기 쉬우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볼게요. 섹션은 이만큼이네요. 그쵸? 근데 보세요. 얘는 너비가 최대화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섹션이 가장 큰 영역인데 가장 큰 영역이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거나 이러지 않죠. 그쵸? 그럼 얘는 뭐겠어요? 너비 최소화예요. 그래서 섹션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만약 얘가 블록인 채로 배경색이 들어간 거라면 얘는 여기까지 막 회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메뉴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범위인 섹션이 이만해요. 근데 우리 위드 안 주기로 했잖아요. 너비 같은 거 따로 안 지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대요. 그러면 아, 블록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이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어요. 그럼 섹션을 또 뭘 해주면 좋을까요? 뭐 가운데 정렬도 있고요. 가운데 정렬도 당연히 있는 건데, 자, 전 이거부터 볼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가장 바깥의 회색이 섹션이라 그랬고,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검은색 네모가 div, 그리고 a가 이거랑 동일한 영역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백인 거죠. 이 섹션 안에 있는 div들이 위치를 잡기 전에 여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이 파란색 영역은 섹션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이 이만큼 div들을 감싸고 있는데 div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섹션이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얘는 여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2개 있었죠. 마진과 패딩. 마진은 밖에서 밀어내는 거였고, 패딩은 안에서 미니까 내 사이즈가 커지겠네요. 그래서 얘한테 패딩을 줄 겁니다. 근데 상하는 지금 보면은 검은색이 꼭대기까지는 다 찼죠. 옆에만 부족한 거잖아요. 상하는 안 줄 거고요. 좌우만 줄 거예요. 패딩을 0, 15픽셀 정도 주면 옆에가 여백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 더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본인 마음이에요. 적당히.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놨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 정렬, 얘는 일단 중앙에 와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화면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중앙에 있으니까. 그럼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돼요. 이 섹션 덩어리 자체를. 그럼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얘는 블럭인가요? 섹션은? 지금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놨죠. 이거 인라인 블럭으로 바꾼 이유는 블럭이면 배경색이 끝까지 차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 너비 최소화하려고 바꿔놨죠. 그럼 얘 이제 글자죠. 그러면 얘 부모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야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겠네요. 자, 근데 얘 부모 지금 우리 코드상에서 태그상에서 바디밖에 없죠. 근데 제가 바디한테는 뭐 주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얘를 그대로 잘라내게 한 다음에 내비라고 하는 애 안에다가 감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 저장됐네. 태그 하나를 더 쓴 거죠. 전체를 한 번 더 감싸준 거예요. 자, 제가 아까 1차 메뉴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얘까지가 완전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이냐, 메뉴 박스 역할을 할 겁니다. 메뉴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 메뉴, 이 한 덩어리 메뉴 그 자체를 담고 있을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메뉴를 만든다, 내가 메뉴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이 구조는 여기 태그들이 내비 섹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메뉴 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 요소, 그 다음에 메뉴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 요소, 그리고 나서 메뉴 아이템 역할을 하는 애, 그 안에 뭐 A가 필요하면 A, DIV가 필요하면 DIV,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가지는 애까지 이 네 가지 구성을 필수로 짜게 될 거예요. 이게 완전체 기본 구조입니다. 1차 메뉴에 대한 그냥 1차 메뉴도 아니에요. 모든 메뉴가 이 구조를 띄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이 구조를 쌓아놓고 나면 자 이제 할 수 있죠. 우리 뭐 누구한테 내비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가운데 정렬 하겠죠. 정렬까지 됐죠. 근데 전 이것까지 해버릴 거예요. 뭐냐면 화면 위에 여백이 좀 있죠. 얘는 딱 붙어 있잖아요. 얘도 내비한테 마진 탑 같은 거 줘서 뭐 한 20픽셀 떨어뜨릴 겁니다.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바깥 큰 애들부터 우리가 건드려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개념을 지금 큰 애들부터 건드린다라는 개념을 완전 처음부터 따랐다면 당연히 내비부터 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비를 안 만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CSS는 내비를 위에다 써버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비 영역도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 섹션 쪽도 건드릴 거 다 했어요. 이 메뉴 아이템 1, 2, 3, 4 라고 하는 글자는 누가 갖고 있는 텍스트예요? 일단 A가 갖고 있는 텍스트죠. 이 글자 자체, 이 텍스트는 A 거잖아요. 그쵸? A로 감싸져 있는데 이 A는 누구 거예요? DIV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섹션까지 했는데 섹션 밑에 누구예요? DIV죠. 그럼 이제 DIV 건드릴 차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섹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일단 가장 먼저 뭘 줘야 될까요? 일단 디스플레이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옆으로 나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쵸? 그럼 한 줄로 가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보니까 애초에 이제 이런 섹션과 내비 이런 영역 없고 DIV로 메뉴 만들어 놓으시고 색깔 입힌 다음에 그냥 DIV한테 인라인 블럭 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공백 생기죠? 이 줄바꿈 한 거니까. 근데 얘는 공백이 왜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DIV들은 공백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키워서 봅시다. 어디 갔어? 자, DIV가 잘 안 보이겠네. A랑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A랑 DIV가 똑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여기 사이에 공백이 한 칸 있어요. 있는데 얘는 그 공백이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섹션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DIV한테 들어가 있다면 얘가 만약에 DIV한테 있다면 얘도 공백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섹션에 들어있으니까 DIV가 갖고 있는 공백은 백그라운드가 그냥 칠해져 버릴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DIV한테 또 뭘 주면 좋을까요? 뭐 할 건 많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 자, 사이즈가 좀 늘어나면 좋겠네요. 그죠? 사이즈를 늘려줄 건데 사이즈도 늘리고 이 사이즈가 일단은 그냥 하면서 하죠. 하면서 하죠. 일단은 얘 영역을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나. 레드 같은 거 한번 입혀놓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참 이거 안 하고 왔어요. 하나 더 까먹고 왔는데 우리 이거 둥글게 깎여 있잖아요. 근데 이 둥글게 깎이는 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건 섹션한테 가야겠죠? 이 배경색이 섹션 거니까 섹션에 보더 레디우스 얘를 해놓고 한 10픽셀? 너무 많은데? 그럼 한 5픽셀? 요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일단은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글자 크기부터 사이즈 1.2 rem 정도.
좀 키워놓고. 자, 이러고 나서 얘한테 이제 패딩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얘한테 패딩을 줘도 돼요. 일단 줘보죠. 네, 주고 나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패딩을 줘서 한 15픽셀. 얘가 이제 커지죠. 조금 유사해졌어요. 이제 색깔 빼면은 아이고 야이씨 색깔을 주석을 걸어버리면 얼추 비슷해졌죠. 그죠? 자 근데 좀 애매한데. 이것도 앞에 넣어줄게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자꾸 애매하다고 하는 거냐면 또 저장했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럼 DIV에서 건드릴 게 또 있을까요? 일단 DIV에서 건드릴 게 또 있나요? 뭐 별다른 거 더 없을 것 같아요. A로 넘어갈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DIV한테 패딩을 줬죠. 그럼 DIV 영역은 커졌어요. 근데 A 영역은 아직 안 커졌겠죠? 보세요. 마우스가 메뉴 아이템에 올라갔는데 얘는 포인터가 아니죠. 그리고 글자까지 올라가야 포인터로 바뀌죠. 근데 얘는 어때요? 올라가면 바뀌어야 되죠. 그쵸? 자, 우리 너비 높이 안 줄 거라고 했어요. 이러면 div 사이즈를 키워놓으면,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div 사이즈를 바로 키워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A는 여기니까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div를 키워놓고 A가 똑같이 키워지도록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굳이 있나요? 자식이 커지면 부모는 알아서 늘어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패딩을 A한테 옮길 겁니다. 근데 옮겼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부모를 무시하고 뛰쳐나가버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네, 인라인은 너비 높이 맞은 패딩 잘 안 먹는다. 근데 A는 인라인이니까. 그러면 A를, 자 여기서 퀴즈예요. A를 지금 디스플레이를 바꿔버릴 겁니다. 인라인인데 인라인 블럭 혹은 블럭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 경우에 지금 이 메뉴 아이템의 A를 디스플레이를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걸 생각해보는 이유는 이걸 생각해보는 초점은 이거예요. 지금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본인의 생각이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직은 뭐 정답을 알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제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보세요.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얘네가 블락이 되면 한 줄을 혼자 쓰게 될 텐데 그럼 다시 줄이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A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div죠. div의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 블럭이죠. A는 부모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모를 벗어나서 자식 때문에 부모가 줄이 바뀌어 버린다? 이렇진 않아요. 부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div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A의 디스플레이가 블락이 되더라도 얘네들이 줄을 바꿔버리지는 못해요. 만약에 div 하나에 A들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얘가 블락이 되면 그 div 하나 안에서 줄 바꾸겠죠. 근데 각각의 A들이 div로 감싸져 있으니까 얘네를 빠져나가서 줄을 바꿔버리지는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인라인 블럭을 줘볼게요.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그리고 블럭을 줘볼게요. 변화 없죠? 똑같아요. 자, 왜 똑같냐면요, 인라인 블럭일 때 지금 현재는 div가 사이즈가 없는 상태예요. 너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A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div는 A를 최소한으로 감쌀 수 있을 만큼은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블럭이든 인라인 블럭이든 차이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이 div한테 너비가 생겼다면, 자 보세요. div한테 너비가 생겨버리면 A를 벗어난 영역이 생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우스 올렸는데 못 바뀌는 그 부분이 되어버리겠네요. 이만큼이나 뜨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블록이라면 너비 최대화하기 때문에 부모가 커지면 따라 커질 거다. 그럼 우리가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도 얘는 A다. 이 메뉴들 사이에 공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백을 많이 최소화하는 거죠. 이거 한 칸까지도 줄이려면은 지금 당장으로는 줄바꿈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맞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만큼은 살려놓는다고 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A가 인라인 블럭보다 블럭인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div 하나 안에 A가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한다면 블럭으로 못 바꾸죠. 얘네들이 한 줄을 혼자 써버릴 거니까 이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각각의 div가 각각의 A들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div가 인라인 블럭이라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다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 div를 벗어나서, 이 영역을 벗어나서 A가 나 줄 바꿀 거야, 나가고 싶어 해도 얘가 가둬놨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는 A는 블럭 요소인 게 더 유리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비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줄여버리고, 자 그리고 색깔을 좀 뺄게요. 그럼 이제 다 왔네요 거의. 그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호버만 해주면 되겠죠. 마우스 올라갔을 때 호버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죠. 지금 마우스가 올라가는 태그는 누구한테 올라가야 돼요? A죠. 일단 A예요. 그죠? 자, A를 가지고 호버 했을 때 줘 볼게요. 컬러를 화이트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자, 잘 되네요. 됐다. 끝 하면 되나요? 끝 하면 돼요? 해도 돼요. 끝 해도 돼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제가 호버 가르쳐 드릴 때 한마디 했었죠. 똑같이 앞에 있든 호버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둘 다 똑같은 경우라면 호버는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럼 얘 한번 옮겨는 봐야겠네요. 그죠? 호버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했어요. 잘 되네요. 그럼 A보다는 여기에 붙어있는 게 낫겠네요.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더 가봐야죠. 근데 물론 이거를 이렇게 직접 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보고 판단하면 돼요.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르네요. 그럼 적어도 여기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A에 놔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둘 다 될 때는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그냥 딱히 이해를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둘 다 돼. 그럼 앞으로 가. 이게 법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 끝. 1차 메뉴 완성 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큰 영역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태그의 큰 영역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려갈 거다 라고 했죠. 자 그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CSS가 어때요? 제가 이거 말했죠.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태그의 선택자의 길이가, 이게 일반적이라고. 자동으로 정렬이 돼버립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큰 범위, 얘는 하나고 여기로 내려오면 2개가 되는 거고 여기로 내려오면 3개, 여긴 4개. 당연히 점점 길어지겠죠. 우리가 크게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정렬이 잘 깔끔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한 이 방식 말고도 이걸 똑같이 만들어내는 방식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이고 불필요한 거 딱히 없고, 그래도 어디 가서 이 정도로 CSS를 만약에 1차 메뉴를 이렇게 꾸몄다 그러면 뭐 못 배웠다는 소리는 안 하겠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반복 숙달이 되셔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생각해서 찍어낼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메뉴 1차 메뉴 하나 필요해? 그러면 바로 아까 제가 썼던 젠코딩 뚝딱 나와서 태그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노멀라이즈 때려 놓고 커스텀에다가 얘는 가운데 정렬하고 위에서 좀 띄고, 그 다음에 색깔 입히고 인라인 블록 바꾸고 패딩 주고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을 바꿔서 줄을 올려주고 폰트 좀 키워주고 글자 크기, 그리고 나서 A 태그 얘는 그냥 있으면은 패딩 안 먹을 거니까 블럭 요소로 바꾸면서 패딩 주고 호버하고 끝. 사실상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안 배운 것도 없고요. 다 배운 거고, 그죠? 지금 이제 해보고 났더니 쉽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다 지우고요.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나올까요? 아직 어려워요. 이건 반복 숙달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만 해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니까 충분히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했던 과정이 얘랑 똑같진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뭐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지죠.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정답 3개 열어 드릴 거예요. 정답 3개가 별로 막 크게 다르진 않은데 셋 다 한번 쭉 보세요. 조금씩 다른 게 있으니까 다 보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